자식 도와주기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부터 떠올리게 돼요. 이번 달 생활비 쓰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계산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낮에 전화기가 울립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불안하거든요. 병원비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손 벌릴지 막연합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사업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빌려준다고 했지만 사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도와주면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주말에는 며느리가 손주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서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지갑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쓰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집에 고장난 데가 생겨도 고칠 돈이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다시 연락을 하면 또 지갑을 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회피라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죠. 그때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식이 나를 원망하거나 멀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형편이 어려워도 일단 도와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회 회피입니다. 지금 돈을 쓰면 내 노후가 불안하지만 안 쓰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조금만 더 도와줬더라면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남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급한 자식부터 챙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고 자식에게 든든한 존재로 남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밥 굶으면서도 자식 학비는 대줬고 아껴서라도 자식 결혼 자금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는 못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 눈에 우리 부모님 참 든든하다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번째는 가족 역할 기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건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거절하는 게 부모 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4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지갑을 여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마음은 이미 돈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안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나와 자식 모두에게 덜 후회가 남을지 기준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의 한계선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 돈까지는 써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을 미리 그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건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정하는 겁니다.
병원비로 300만 원 정도는 항상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한다면 그것도 빼놓는 거죠. 집에 고장날 곳이 생기거나 갑자기 목돈이 나갈 일을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는 건드리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자식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낼 때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미안한데 엄마 아빠도 생활비랑 병원비는 남겨둬야 해서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는 방식을 나눠보는 겁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것과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전세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를 한꺼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보태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목돈을 주는 대신 몇 달 동안 조금씩 보태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주 학원비도 1년치를 한꺼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나눠서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 형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나도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엄마 아빠도 어려워.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자식을 돕는 것과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을 함께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급해 보입니다. 전세금이 모자라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손주 학원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75이 되고 8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집에 고장난 곳이 생겨도 고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면 그게 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아껴뒀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자식도 그때 가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덜 도와주더라도 나중에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부모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세대가 배운 좋은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챙기고 돈을 대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좋은 부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갑을 열어줄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보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르신 세대는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오셨죠.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노후 자금 쓰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병원비 걱정하게 되는 것보다 지금 부모님이 여유 있게 사시는 게 낫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꼭 돈을 바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먼저 자식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을 거야 라고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자식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말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부모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댓글로 선생님들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 도와주는 문제, 어디까지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형편도 다르고 자식과의 관계도 다 다르니까요. 자식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천천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참고 다 내어주는 것보다 내 노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선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나중에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 노후를 지키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고민 많으셨을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